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유선화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청 자료인데요. 그 뒷주님이라고 제 그 반도체 관련된 그 기업 영상인 그 매커스에 이렇게 보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유닛 테스트를 좀 궁금해 하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고, 이 유닛 테스트라는 이제 이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태양광, 지금은 뭐 설치, 뭐 유지 보수, 시설물 점검 뭐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저도 그 덕분에 좋은 또 기업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우선 유닛 테스트는 뭐 현재 주가 한 25,050원 정도, 8월 23일 날 기준이고요. 시가총액이 한 5,294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의 한 10년간 주가 차트를 보면 좀 변동폭이 조금 있었죠. 왜냐면 여기 회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사이클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이제 빅 사이클에 맞물려서 좀 이제 주가가 좀 변동 곡선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10년 동안 보시면은 한 1265원부터 한 지금 25,000원까지 거의 한 20배인가요? 20배 정도 이제 오른 거죠. 10년 동안. 장기로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2016년부터 21년도까지 이제 주가 그래프인데, 이 실적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 회사에서 16년도, 여기가 이제 16년도죠.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 20년도. 그래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한번 볼 텐데, 이 반도체 이제 빅 사이클이 거의 한 2015년도 말부터 아마 16년도부터 해서 거의 18년도까지 이제 그 빅 사이클이 한번 왔었거든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장비나 뭐 이런 주식들 굉장히 다 좋았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때 굉장히 빅사이클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때 이제 매출액이 그래서 이제 유닛 테스트도 2018년도까지 2,823억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익이 원래 116억 정도 16년을 했는데 거의 한 지금 뭐 6배인가요? 6배, 5배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710억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6,000원에서 거의 한 뭐 2만원 정도까지 갔으니까요. 거의 한 3, 4배가 휙 오르게 되죠. 그런데 2019년도부터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좀 끝나면서,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27억으로 거의 뭐 영업이익이 아주 그냥 바닥을 기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 10,000원 정도대, 14,000원, 뭐 15,000원, 뭐 이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다시 이제 8,000원대까지, 과거 2016년도 빅사이클 전 그때처럼 내려왔다가 다시 현재는 좀 반등을 가져가고 있어서 25,000원까지 상승을 가져온 거죠. 작년도에 좀 많이 오른 거죠. 이때 국내 주가가 한번 그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시장 팬덤 이후로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유닛 테스트도 좀 크게 오른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요때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2021년도 이후부터의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볼 텐데, 일단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봐야 되는데, 21년도 이제 2분기도 6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뭐 메모리 모듈 테스터나 메모리 뭐 컴포넌트 테스터, SSD 테스터 이런 사업들 하고 있고, 이제 태양광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매출액이 요게 이제 수출 쪽이죠. 수출 쪽에 이제 120억 정도가 나왔고 91억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과연 요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 같은 경우 요 테스터가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8년 이제 빅사이클이죠. 빅사이클이 한번 왔을 때 그때가 이제 907억이었고 1460억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요 차이가 좀 보시나요? 120억에 91억까지 아주 그냥 뭐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장비는 한번 들어가고 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산업의 변화가 좀 생기거나 뭐 신규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이제 발주가 많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같은
그 업계에 리딩하는 그런 반도체 회사들이 뭐 투자가 증설을 하면서 공장 증설을 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장비가 좀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 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매출이 이제 급감을 하게 된 상황이죠. 근데 반면에 태양광을 보시게 되면 태양광은 이제 311억 정도, 2021년 이제 2분기 기준입니다. 311억 정도 매출인데 과거 2018년도 반도체 매출이 좋았던 그때 보시면은 한 3억 정도죠. 근데 이게 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303억을 했는데 이 2021년도는 2분기 만에 311억을 했으니까 뭐 요 상태로 나간다 그러면은 뭐 2년 전보다 이 태양광 매출은 2배 이상 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태양광 쪽으로 이제 사업이 커졌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매출액을 이제 사업 부문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메모리 테스트 장비하고 이제 좀 보라색입니다. 요게 이제 메모리 테스트 장비의 매출이고 태양광은 이제 노란색으로 나왔고요.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보시게 되면 2018년도가 이제 어마어마했죠. 2,517억까지 매출액이 나왔고 현재는 이제 2분기에 231억이니까 이게 거의 뭐 10%, 반기에 10%니까 한 20% 정도까지 아마 한 500, 올해 만약 한 요걸로 한 500억 정도의 매출이 있다라고 하면은 2,500억 정도 했으면은 거의 한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거죠. 지금 유닛 테스트는 메모리 테스트 장비 쪽으로 매출이 거의 안 나오고 있다. 슈퍼사이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태양광 산업은 과거 한 300억대, 뭐 한 400억대까지 2019년도 나왔는데 지금 지금 수익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있죠. 2020년도, 21년도 2분기에는 313억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볼 텐데, 요게 이제 분기별 매출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막대 그래프.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확실히 이제 떨어진 거 볼 수 있죠. 21년도 들어서 확실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근데 이제 하나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게 이 반도체 장비인 2027년이었죠. 2027년도에 그 매출액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요때죠. 요때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은 이제 그 당시가 이제 DDR4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있으면서 신규로 좀 나오면서 장비들이 대거 이제 입점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지금 이제 장비가 이제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건데 이제 DDR5에 대한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수요가 이제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증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에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빅사이클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한 2022년이나 23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DDR5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그 장비 쪽으로 이제 빅사이클이 좀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히는 모르죠. 그리고 이 지금 이 유닛 테스트죠. 유닛 테스트의 요 지금 메모리 테스트 요쪽 부분에서 그 지금 주요 이제 매출처는 이제 SK 하이닉스거든요.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 이제 대만에 이제 난야라는 이제 회사가 있고 또 이제 마이크론도 있고 몇몇 이제 중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분산되어 있는 작은 이런 납품 업체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지금은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역발상의 투자로서는 지금은 안 좋지만 이후에 DDR5로 인해서 새롭게 장비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태양광 지속 사업으로 성장을 할 테고 다시 한번 2018년도 같은 빅 사이클이 한번 온다 그러면은 이 DDR5에 관련된 그런 수요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건 이제 2020년 3분기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인데 계속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체크하면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작년도에 11월 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한 10월 말이나 아니면 뭐 11월 초에 하겠죠. 그래서 요 3분기 실적 발표에 과연 뭐 DDR5에 대한 수요와 뭐 증설 여부 이런 것들이 좀 코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해도 좀 괜찮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투자를 하면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한 몇 년, 한 1, 2년 이상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유닛 테스트의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테스트 사업을 보려면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랑 거의 연결돼 있다. 이게 답이다라고 거의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이제 SSD 영상 하면서 이 SK 하이닉스 이게 컨퍼런스 콜 요 화면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도 있고 관련된 기자들이 또 이제 질문도 이제 많이 해요.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그 참석자들이 이제 회사에 이제 질문하면서 그런 DDR5에 대한 새롭게 이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증설 여부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명쾌한 대답이 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유닛 테스트에 대한 투자의 전망은 좀 저는 밝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뭐 마이크론이나 뭐 삼성전자 뭐 TSMC는 좀 이제 비메모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어닝콜을 좀 남겨놨는데 좀 반드시 잊지 말고 삼성 SK 하이닉스 21년도 3분기는 좀 컨퍼런스 콜을 좀 영상을 좀 남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닛 테스트란 기업을 또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요청을 주셔서 알게 됐지만 지금 이 반도체 쪽에 이 메모리 반도체 이제 DDR 이제 5 쪽에 이제 수요가 새롭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좀 이제 체크를 계속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회사에도 제가 솔직히 전화도 한번 해봤고요. IR 담당자랑 연락을 해봤는데 그래서 회사에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DDR5 쪽으로 뭐 이런 주문이나 그런 게 좀 없어서 연말까지도 뭐 크게 아마 신규 수주가 막 크게 늘진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있고 문제는 이제 그 기간이죠. DDR5 2018년도까지 이제 빅사이클 한번 탄 이후로 이런 좀 매출이 좀 작긴 하지만 좀 그런 회사들이죠. 매출이 좀 작긴 하지만 좀 작지만 이런 매출 다각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중국 쪽에도 소규모로 좀 주문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을 좀 파트너로 좀 놨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전망은 솔직히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은 거의 이제 바닥권이지만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게 업사이클이 굉장히 높게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좀 들쑥날쑥하긴 한데 결국은 이제 21년도는 뭐 160 이제 1분기 때 164억, 2분기 때 149억으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억이 넘어갔고요. 아까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의 매출보다도 그 뛰어넘는 매출을 분명히 올해 달성을 할 거라는 예상이 들죠. 313억을 했으니까 2분기 만에 그것도 그래서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하나는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제 정부 사업을 많이 한 거죠. 이제 관련해서 뭐 시스템의 점검이나 아니면 설치, 태양광 설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민자 쪽에도 이제 수주를 좀 받고 있다라고 이제 되고 있고 뭐 요거는 이제 정정 공시가 난 건데 그래서 매출 다변화도 또 이제 늘어났다. 그러니까 매출 채널의 이제 다각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은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건 아닌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연구 개발하는 것 중에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제 물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물질이 이제 차세대 이제 태양 전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태양열에 관련된 소재로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를 사용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모래나 이렇게 그런 소재를 가져와서 이게 약간 유리 재질처럼 이제 매끈한 이제 소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반대로 이제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제 물질은 이 태양 전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기존에 있는 이제 폴리실리콘하고 달리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곡면 등에도 이제 부착이 가능하고 이제 그 무게도 굉장히 좀 가볍다고 합니다. 이게 모래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건 제가 너무 많이 이제 뛰어넘게 생각을 한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스마트폰 항상 쓰면서 그때 무선 충전기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무선 충전기가 나와서 몇 년 전부터 나와서 이제 쓰고 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좀 들었던 생각은 요즘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좀 되는데 이렇게 좀 그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부분에 어떤 태양광 소재 같은 게 좀 들어가서 자동으로 좀 충전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폴리실리콘 죄송합니다. 폴리실리콘 소재는 이제 좀 무겁기도 하고 유리 소재이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은 좀
뭐 혼자 생각이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그쪽으로 좀 뭐 무선 충전을 넘어서는 태양광 뭐 자체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뭐 그런 기능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품들 공면 제품에도 쓰일 수 있으니까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제 개발이 돼서 상용화가 될지까지는 모르는데, 문제는 여기 동사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전 변화 효율인데 14.8%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좀 이제 낮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높은 효율로 끌려 올리기 위한 연구 개발에 대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좋은 부분 하나 좀 들고 있다. 모멘텀이 좀 될 만한 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가져와 봤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2021년도 한 6월에 5월 14일이죠. 5월 14일 날 이 VIP 자산운용이라고 여기서 이제 지분 고율을 조금 늘렸거든요. 물론 뭐 1.2% 정도 그 정도 이제 늘렸는데, 이 VIP 자산운용이 이제 가치 투자로 굉장히 좀 유명한 이 최준철 대표님이시죠. 부자TV 지금 유튜브 운영하고 계신데, 저도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고, 이분의 이제 투자 보험은 굉장히 이제 정석적이고, 가치 투자에 한국형 이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인데, 좀 이분이 좀 투자를 좀 했다는 것도 좀 이제 좋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분이 항상 기업 찾을 때 좀 비싸면 투자하지 않고 좀 이제 성장 가능성을 앞둔 이제 가치 주식을 좀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투자를 좀 늘렸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회사의 이제 유동자산을 좀 봤어요.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이제 분기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DDR5에 그런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회사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실적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회사에 뭐 채무가 많거나 그런 유동부채가 많다라고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유동부채는 한 245억 정도.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사업 연도 내 갚아야 되는 돈이 245억이고, 반면에 이제 현금은 한 671억이라서 안정적이죠. 이렇게 요거를 뭐 갚는다고 해도 뭐 돈이 훨씬 더 많이 남으니까 2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뭐 현금은 충분하다라고 이제 뭐 안전한 거라고 조금 볼 수 있죠. 왜냐면 이런 게 조금 이제 현금성 자산이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차입금을 늘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회사에 좀 이제 재무제표에서 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주가에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 이제 자본금 변동 추이 좀 봤는데 뭐 별다르게 이런 뭐 CB나 BW 이렇게 희석될 물량 이런 거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닛 테스트가 그럼 이제 뭐 베스트 아이디어란 거는 지금 이제 DDR5 장비가 신규 이제 납품이 되면은 그 장비가,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좀 장비 가격도 좀 올랐기 때문에 DDR4 때보다, 그래서 매출은 뭐 지금 매출 다각화도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나 뭐 난냐 아니면 뭐 마이크론 등의 뭐 대규모 이제 물량도 뭐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과거 2018년도 정도의 매출처럼 좀 크게 올라올 수 있다. 2천억이 넘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 그거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때처럼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태양광 쪽은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한 조금 물질 이름이 좀 어려운데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 물질, 그래서 베스트의 그런 어떤 시나리오는 물론 뭐 그렇게는 잘 안 되겠지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상용화돼서 어떤 뭐 시장에 좀 이슈가 되면서 그런 텀에 그 DDR5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되는 게 맞물리면서, 그러면 회사가 이 반도체 쪽 검사 장비 사업과 이 태양광 사업의 양쪽의 어떤 모멘텀이 동시에 좀 가지게 된다 그러면 뭐 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예측을 못 하는 거죠. 될 수 있을지 안 되는 건 모르는데, 지금 현재 뭐 매출은 거의 이제 바닥은 한번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과거 빅사이클이 왔을 때보다 지금은 더 주가가 높잖아요. 원래는 주가가 더 낮아야지 맞는 건데, 그런 좀 멀티플 밸류에이션,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지금 5,294억이 적정한지, 그거는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 급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저 SK 하이닉스의 좀 컨퍼런스 콜을 좀 보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저도 요즘엔 뭐 기업을 많이 이제 좀 보기는 하는데 영상을 좀 못 만들죠. 보긴 하는데 영상 만들기까지 이제 제가 좀 게으르기도 하고, 뭐 또 개인 저도 이제 본업을 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더 이제 유튜브 하는데 더 좀 더 노력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일 처음 이제 보시면 영상, 그 디주님이죠. 디주님이 좀 알려주셔서 그래도 좀 흥미롭고 좀 좋은 기업, 그리고 역발상으로 좀 어떤 투자 모멘텀을 가져와 볼 수 있는 이런 기업인 유니테스트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